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양 패션 학술턴 발표를 맡게 된 대표 학생 전유나입니다. 저희는 생활과학부에서 의료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5명과 대학원생 1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도교수 이현희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지금 2012년 패션 공모전 참가를 목표로 반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공모전 리스트입니다. 저희는 5개의 공모전을 총 10팀의 개인 혹은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왔고요. 보통 의류학과 공모전이라고 하시면 디자인 공모전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그 외에도 많은 공모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델리스트 컨테스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팀원 중에 3명이 참가를 했고요. 이 공모전은 대한민국 모델리스트 양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컨테스트입니다. 모델리스트라는 것은 이제 옷을 만들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옷 본인 패턴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험에서는 1차 때 기본적인 패턴 제작 능력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2차 때 패턴 제작과 가공 능력을 평가해서 옷의 완성도를 가늠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3차 면접까지 통과를 하면 총 7명이 상을 받게 되는데 부상으로 서울특별시장상과 상금 및 트로피 그리고 상위 5명에게는 양장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실제 시험에서 나온 패턴은 아닌데 그냥 패턴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셔츠 패턴이고요. 저희 중에서는 정상인 학생이 2차 시험까지 보게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부생 모두가 3팀으로 나누어서 참가를 했던 강남 신진 패션 디자이너 콘테스트입니다. 이 콘테스트는 2명에서 4명 정도가 한 팀으로 구성돼서 나가게 되고요. 남성복, 여성복 관계없이 한 팀당 2벌을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1차에서는 일러스트랑 도식화 그리고 스와치가 들어가게 된 디자인 보드를 제출을 하고 2차 때 실물을 제작해서 모델한테 입혀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차가 돼서야 저희가 패션쇼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끝나면 이제 상을 여러 개를 이제 받게 됩니다. 올해 주제는 한 세계로라는 주제로 이제 콘테스트가 진행이 됐는데 한국적인 소재와 모티브를 가지고 세계인들에게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의상을 만드는 것이 이번 심사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1차 디자인 보드인데요. 서희근 학생팀은 바나다라는 테마로 디자인을 했고 정진슬 학생팀은 숨긴 부끄러움의 미학이라는 테마로 그다음에 한수흥 학생팀은 탈 더 페르소나라는 테마로 저희가 디자인 보드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2차 심사 받을 당시의 사진인데요. 아마 아까 부스에서 실물을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모델한테 옷을 입혀서 심사위원들한테 보이고 자신들의 컨셉이랑 소재 그리고 디자인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게 3차 무대 심사 사진인데요. 무대 심사는 사실 꽤 적지 않은 행사예요. 그래서 저희 패션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4일날 코엑스 피라미드 광장에서 열렸고요. 이성풍 디자이너의 축하 패션쇼 공연도 다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공모전은 저희 대학원생이 참가했던 어드마르티 니들이라는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 공모전입니다. 이제 1995년부터 시작한 공모전인데요. 16살에서 35세면은 참가할 수 있고 참가 부문으로는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그리고 아동복이 있습니다. 올해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립대학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예선에서는 작품 사진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본선부터 무대에서 패션쇼를 하게 됩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직접 가서 쇼를 했던 사진들이고요. 본선까지 통과해서 이제 파이널을 진출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LG 패션 크리에이티브 파티라는 공모전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팀이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으로 하는 LG 패션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모전입니다. 마케팅과 디자인 파트 둘 다 참가할 수 있는데 저희는 마케팅 파트로 참가를 했고요. 예선에는
저희가 그냥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은 이제 거기서 본선 진출자를 발표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상으로는 LG 패션 해외 지사 또는 해외 기업에서의 인턴십 기회와 LG 패션 입사 특전이 제공됩니다. 이게 저희가 참가했던 닥스의 마케팅 부분 포트폴리오입니다. 다음은 제4회 한국의류학회 패션 상품기획 콘테스트로 아직 끝나지 않은 공모전이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작성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두 팀이 나가게 됐고요. 이 공모전은 기업이 요구하는 패션 상품 기획 전문 인력을 양성을 위해서 하는 공모전인데 이제 학회랑 업계 간에 소통이 있고 의류업계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패션 브랜드 탐구랑 실제 상품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공모전입니다. 1차 때는 그냥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2차 때 보드 작업을 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부상으로는 각 브랜드별로 브랜드상 하나가 100만 원이 주어지게 되고 최우수상에 각 10만 원씩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모습입니다. 아마 다들 와서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위쪽은 남성복 브랜드인 코오롱 FNC의 캠브리지 멤버스라는 브랜드고요. 아래쪽은 여성복 오브제의 세컨드 브랜드 오즈세컨의 마케팅과 디자인 브랜드 포트폴리오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학술타운을 준비하면서 이제 거의 참가와 준비를 좀 목표로 둔 만큼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요. 그만큼 실적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실력과 노하우랑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는 그것들을 토대로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은 응용미술교육과 전예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인쇄물에도 그렇고 저희 현수막에도 그렇고 좀 지금 잘못 나왔는데요. 일단 저희는 학습자가 접하는 감성 리디자인 콘텐츠 기획이 저희 주제에 제대로 된 제목이고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교육에 관련된 이제 공모전을 참가하려고 했었는데 그 공모전이 이제 없었던 상황이라서 저희는 감성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일반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하였습니다. 저희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제 1회 교보 하트렉스 디자인 공모전이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프로젝트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리디자인이라는 말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이제 기존 공급자가 제공한 틀에서 제3자가 새로운 요소를 첨가해서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아트웍을 즉 이제 그림을 활용해서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고 그것을 이제 또 리디자인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디자인 상품을 제작하는 것을 큰 공통 주제로 이제 삼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하트렉스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문구 오피스 분야에 제출을 했고요. 일단 새를 주제로 다양한 일러스트 작품을 이제 제작했어요. 1차로 저희는 이제 다양한 색과 아기자기한 구성으로 여심을 자극하자 이런 이제 주제를 삼고 이제 문구 상품을 제작했습니다. 이제 구성은 카드와 이제 스티커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품은 저희가 그 공모전 쪽에 제출한 상태여서 지금 상품은 없고요. 이제 전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캔버스에다가 인쇄를 해서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이제 밖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상품은 이제 편지지와 노트인데요. 지친 너에게 힘이 되어준다라는 의미의 글귀와 함께 노트와 편지를 적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데메테르 아트웍 공모전 출품작인데요. 우선 데메테르는 180여 종의 향으로 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예요.
국내에서는 뭐 빨래 향이나 비누 향 등 이제 그런 걸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요. 저희는 그 데메테르의 향 중에 반 이상이 꽃이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주제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캔버스에다가 이제 물감과 펜으로 1차 작업을 했고요. 2차 작업은 이제 컴퓨터 툴 작업을 거쳐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쪽에 있는 것이 캔버스 작품 그 자체를 이제 찍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나무판에 이렇게 묻혀져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컴퓨터로 작업한 것들을 인쇄해서 붙여서 이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것을 이제 활용해서 포장할 수 있는 이제 패키지를 제작했습니다. 구성물은 저희 쇼핑백, 박스, 샘플지, 시향지 등으로 이제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보시면 이제 매장에서 제공하는 샘플을 끼울 수 있는 종이나 쇼핑백에 같이 이렇게 낄 수 있는 종이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패키지를 통해서 제품 구매의 단순한 결과 그 이상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이제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는데요. 향을 맡으면서 시각적으로는 이제 작은 틈새로 뭐 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유도해서 더욱 감성을 자극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주제와 별개로 저희 이제 응미과 졸업 전시 디자인 작업을 같이 했는데요. 엽서, 도로, 포스터, 현수막 등을 이제 제작했습니다. 네, 밖에 전시장에서 엽서를 받아가실 수 있고요. 저희 프로젝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끝내고 저희는 12월 18일 날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했던 과정들을 이제 돌아보고 뭐 디자인 서적이나 자료 탐색을 통해서 다음 공모전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모전 분야에서 환경 및 자원개발, 활용에 대한 기획, 논문, 아이디어를 준비하는 업사이클입니다. 예, 저희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업사이클 구성원입니다. 경영학부 한현수 교수님과 김태욱 경영학 박사 1기, 그리고 경영학부 학부생 3명을 이루어져 있는 저 전태식과 그리고 서지용, 임지훈 학생으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월 달부터 지금까지 활동 진행 및 참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기후변화 친산업 아이디어 공모 심사대회 지식경제부 주최를 한 거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뿐만 아니라 성동구청에서 상상소통 2012 성동생활구정 아이디어 대회에서는 저희의 아이디어를 수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화 제의가 들어왔으나 성동구청 내에서의 재정적 지원의 한계와 그리고 기술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정중히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곳군 내에서 연구 논문 공모에서는 저희가 노력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보령시에서는 논문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SK-ENS와 함께하는 미래에너지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꿈꾸는 미래 녹색도시 공모전 1차 심사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글로벌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는 우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뿐만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특허청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공공연 발명 아이디어 콘테스트, 그리고 환경 분야 대국민 제안 공모학 제안서, 여기서는 이미 수상자 명단에 있었으나 공모전 특성상 중복된 아이디어를 다른 공모전에서 계속 수상을 받게 되는 거 금지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상받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지금 6개의 공모전에서 지금 발표 예정 및 참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자세히 지금까지 저희가 수상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양대학교 글로벌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의 아이디어는 앞전기술과 ESS를 활용한 그린에너지 무지개 계단입니다. 우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계단 위에 앞전판을 설치를 하고 계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마다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를 ESS 시스템이라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되어 밤이나 아니면 이제 전기가 필요할 때에 주변에 있는 광고판이나 LED 혹은 가로등에 그 전기를 활용하게 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로 칠곡구는 저희가 보훈 테마파크라는 주제로 저희가 아이디어 논문을 제출을 했고, 그리고 보령시의 경우에는 낙후 자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장려상과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9월 말에 저희가 지식경제부 홍서구 장관님께 직접 수상을 받게 되었는데, 예, 최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아이디어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정 중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다른 산업에서 얼마든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착안을 하여 저희가 제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12월 27일에 SK ENS에서 장려상 수상이 확정되어 현재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의 아이디어는 체온을 이용하여 웨어러블 컴퓨터, 그러니까 옷처럼 입을 수 있으면서 체온을 이용하여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저희 활동 사진입니다. 저희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 동안 태안에 있는 서초 휴양소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낮에는 커튼을 치고 직접 가져온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화면 벽에다가 저희가 지금까지 디벨로퍼 시킨 아이디어와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점, 그리고 부족했던 점, 혹은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면서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그다음 이게 모든 게 끝난 뒤에는 이제 체육 활동도 하고 밤엔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이렇게 좀 가까워지고 좀 더 친해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1회 이상은 무조건 항상 이렇게 뭐 술자리를 갔든지 밥을 같이 먹든지 하면서 많이 친해졌고, 아마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그 성과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지난달에 저희가 상장 시상식에서 사진 찍은 거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글로벌 창업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부상으로 여러 가지를 받으면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제출한 아이디어 무지개 계단 관련해서 특허를 현재 출원 중입니다. 어저께도 변리사님을 따로 뵈서 계속 특허 출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한양대 지주회사인 시드 에너텍에서 저희가 지금 MOU를 이미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받게 된 해외 탐방비를 이용하여 중국 소주에 있는 신영건재유황공사, 거기서 이제 저희가 탐방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중에 교내 학생 공동 창업 사무실을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경영대 옆에 건물을 새로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칭으로는 IT 융합 벤처관인데 저희가 그것을 내년에 완공이 되면은 4층에 학생 사무실을 저희가 임대받아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현재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무지개 계단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지개 계단 아이디어는 폭스바겐 프로모션에서 일단 아이디어를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계단에 피아노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용자들이 오르내릴 때마다 피아노 소리가 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사용하게 되는 점을 착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다시 재활용시키는 앞전판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앞전판을 내장을 설치하고 생산되는 전력을 전구를 통해 보여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새롭게 전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술적 구현으로는 ESS라는 배터리와 비슷한 그런 개념의 시스템을 저희가 적용시켜봤고요. 예, 그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학술타운을 하면서 되게 많은 성과를 내었지만은 이 모든 게 사실 학술타운 관계자 여러분들 저희에게 그 금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격려와 충고 아끼지 않으신 한현수 교수님 저기 앉아 계신데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만으로 저희 업사이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GIS 팀의 발표자 최혜일입니다. 일단 박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큰 자리는 처음이라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서투르고 어색하지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효율적 방제 전략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잡코리아 글로벌 프론티어 해외 탐방 프로젝트에 도전을 했고요.
오늘의 발표 순서는 우선 저희 조원의 소개와 팀의 간단한 소개와 두 번째로 연구 주제 선정의 동기, 그리고 인공위성을 활용한 재해 관리의 종류, 그리고 조사 인터뷰를 통한 국내 문제점의 파악과 해외 우수 사례의 조사 및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 모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와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GIS 팀은 글로벌 인텔리전스 스튜던트의 약자로서 세계적으로 지적인 학생이 되자라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총 4명으로서요,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용국 학생을 리더로서 석사 과정에 있는 조은상 학생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저와 김동규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4명 모두 건설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저희 주제 선정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 나로 발사 시도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죠? 이를 비롯하여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위성 강국, 그리고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와 반면에 인공위성 활용에 대한 수준은 아직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나아가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재해에 대한 피해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이를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저희는 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해관리에 대한 인공위성의 필요성은 이미 여러 자료 기사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가능한 대표적 활용 방법으로는 앞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농업 생산량의 예측, 또한 가뭄 홍수의 예측과 피해 분석, 그리고 해수면 상승의 파악과 피해 지역 산출, 그리고 수자원과 수생태계의 변화 양상 파악과 수자원의 확보, 그리고 폐수 처리 시스템과 같은 물환경 인프라의 확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인 활용 가능성이 아닌 실제 활용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희는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국립방재연구원, 국립해양위성센터, 그리고 교내 수자원 연구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인공위성의 활용이 아직은 상당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봤을 때, 첫째, 구조적으로 위성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둘째, 환경적으로 위성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부족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위성 사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 기술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외에서는 어떻게 위성을 활용하고 있을까요? 많은 활용 사례들 중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큰 6가지 사례에 대해서 디지털 자료와 함께 뽑아보았습니다. 첫째, 지금 보시는 것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있었던 화산 분출을 열 화상 자료를 통해서 디스플레이한 모습이고요. 지금 이것은 IT에서 났던 지진에 대한 위성 촬영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막이 잘못 나왔는데요. 중국 산양 지역에 있었던 산사태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있었던 홍수 영상인데요. 지금 위성 고도 자료를 이용해서 파란색은 물이고 빨간색은 토지로서 지금 디스플레이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나사에서 촬영한 우리나라의 황사 영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미국에서 있는 산불을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러한 사례 조사에서 나아가 저희는 직접 국외 기관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기존 모습의 개선, 잘못된 모습의 수정과 새로운 모습의 도입을 통하여 효율적인 위성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가 저희 GIS 팀이 조사하고 계획한 프로젝트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결과 및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GIS의 도전은 결과적으로 입상에는 실패했는데요. 조원 모두가 처음 도전하는 공모전이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서투르고 어려움도 많아서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 3월에 있을
챌린저나 교내 글로벌 프론티어에 계속적으로 도전할 생각이고요. 비록 직접적인 탐방을 통한 대안은 만들지 못했지만 저희가 판단한 문제점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구조적으로 활용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과 둘째, 기술적으로 관련 활용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의 관심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성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역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종강까지 했는데 한양학술타운 때문에 추운 날씨를 뚫고 학교까지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제 발표를 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요. 저희는 UCC 팩토리 팀입니다. 이번 한양학술타운에서 그 제10회 LH 광고 공모전에 준비를 했던 팀이고요. 저는 발표자 양중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팀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지도 교수 안동군 교수님을 가르침 하에 저희 지금 신방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생들과 약간 실내 디자인학과 친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팀으로 구성이 돼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진행할 방향은 여태까지 지금 진행을 했던 영상과 그리고 약간 좀 진행을 했던 이런 스크린샷 그리고 하면서 느꼈던 점 위주로 간단 소프트하게 발표를 드릴게요. 사실 공모전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이 한양학술타운을 하면서 공모전이라는 걸 시작을 할 때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학년 2학기 취업활동을 준비를 하면서 공모전을 왜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스펙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취업 현장에 직접 나가보니까 전혀 스펙엔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아르바이트처럼 정확히 보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상금이 정확히 들어오지도 않을 이 공모전을 왜 할까라는 부분이 사실 저희 이번 한양학술타운 공모전을 하면서 가장 큰 의문이었는데요. 사실 비크리에이티브라는 말, 창의적이 되라라는 말이 대해서도 어떤 것이 과연 창의성일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그 고민 끝에 많은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UCC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영상 매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저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에 달고 있는 댓글을 포함한 모든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매체라는 것을 UCC라는 걸로 저희는 정의를 했고요. 사실 어쨌든 영상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런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LH에 낸 작품은 사실 저희 나름대로 돌아봤을 때 사실 주제가 좀 되게 많이 난해했고 그런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영상이 이쁘게 나왔지만 주제적인 부분에서 잘 전달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만들어진 영상을 잠깐 저번에 거의 다 보셨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제가 LH의 어떤 세상 모든 가치의 시작이라는 부분에서 LH가 할 어떤 부분을 크리에이티브하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림을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쁘게 만들었는데 어떤 LH가 만들고 싶은 정말 기업의 아이덴티티나 여러 가지 느낌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너무 텍스팅 위주로 갖고 약간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약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일러스트를 제외하고 제가 찍은 영상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과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상을 좀 이쁘게 보여주려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사실 이 영상 자체는 1분 내외에 길지 않은 영상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LH가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저희 이번 공모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니까 UCC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5작품, 6작품만 선정이 됐고 대부분 TV 스팟 쪽으로 많이 거의 결과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번 공모전이라는 걸 하면서 가장 핵심을 잡고 싶었던 이유는 공모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물론 공모전에 상을 타는 사람만 사람을 탄다 또는 공모전은 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공모전에 있어서 일정의 어느 정도 공식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 공식에 대해서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영어는 잘 못해요. 영어는 잘 못하는데 짧은 영어로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공모전을 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공모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자료를 어떤 식으로 찾고 자료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 이거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줄까를 고민하고, 만들어진 작품을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의견을 모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모전 자체보다는 이런 걸 만드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쪽을 해서 사람들이 공모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공모전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이거 플러스 무엇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2개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쨌든 많이 만들어 보면은 많이 경험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영상을 기술적으로 뛰어나지 않더라도 어쨌든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거라, 그리고 이러한 영상 공모전에 도전하는 것 자체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되게 크게 느꼈구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대충 말씀드렸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이 한양학술타운을 하면서 공모전을 하다 보니까 저희 팀의 아름아름으로 이게 되게 어느 정도 영상을 만들어달라는 의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도 그 자체적으로 어떤 UCC를 만드는 저희 쪽으로 직접 만들어 달라고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역에도 돌고 했던 그 의뢰가 들어왔던 광고 영상이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뭐 웨딩 영상 쪽 어떻게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저희 팀에서 이걸 해결을 했고요. 사진만으로 어쨌든 웨딩 영상을 만들었고요. 요거는 그 KSCC라고 한국스마트카드 팀원이 사업부에서 그 회사에서 영상이 왔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사실 제가 요번에 하반기에 여기에서 면접을 받다 떨어졌어요. 면접을 받다 떨어졌는데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되게 울면서 영상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생각을 했는데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걸 왜 할까라고 생각했더니 사실 이 일이 되게 재밌어서 하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실 저희가 사회 나가면은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랑 일할지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공모전이라고 하는 거는 대학에서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공모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모전에 가장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로 저희는 여러분들을 생각을 했고요. 네. 사실 저희 공모전 프로젝트는 한양학술타운은 이번에 12월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끝이 난 게 아니라 계속 그리고라고 쓴 것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군예방의학연구소하고 국방부 쪽이랑 저희 프로젝트 팀에 일이 들어와서 예산 2,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내년 5월까지 영상을 계속 만들어요. 영상을 만들고 군부대에 납품을 해서 이제 군 모든 부대에 배급이 되는 그런 영상을 제의를 받았고요. 저희 프로젝트 팀 중에서 사실 저희 프로젝트 팀에서 지금 제가 온 거는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취업이 돼서 지금 연수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나오면은 주말을 이용해서 영상을 꾸준히 만들면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끌고 가면서 상반기 취업까지 준비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어떤 거를 기술적인 거, 어떻게 자료를 잘 찾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예술적인 부분이잖아요. 예술적인 부분이니까 이거를 어떤 그 논리적인 부분으로 풀어가기보다는 당신의 가지고 있는 당신의 생각을 사람들한테 얼마나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게 저희 어떤 공모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고요. 어쨌든 뭐 저희 지난 몇 개월간 같이 고생한 팀원들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다면은 이런 영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좀 기술을 공유하면서 좀 알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좀 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서 팀의 발표를 맡은 대표 학생 산업공학과 이재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진행하게 된 배경과 그다음에 그 동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그 컨셉. 예, 알겠습니다. 빅데이터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정보화 시대 그리고 빅데이터. 그래서 이제 이 트렌드는 구글의 서치에서 얼마나 빅데이터를 사람들이 많이 검색했는가에 대한 자료인데요.
최근에 오면 올수록 점점 더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그 기존 종래보다 양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해서 한 번에 그 예전처럼 이제 저장을 할 수 없는 데이터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통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통계에 대한 활용도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대한 이제 활용도 부분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그 통계를 활용하는 부분은 점점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통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통계를 사용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툴들이 이제 SPSS나 뭐 미니탭 아니면 SAS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마다 사용하는 방식들이 점점 달라서 그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점에 착안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니드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 이런 대상들에게 주로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이제 기본 베이스를 어떤 걸로 가져갈 거냐에 해당하는 부분이 문제였는데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스프레드시트인 엑셀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로 그 조작이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인 R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접목함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을 그거에 맞춰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도 그거에 맞춰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엑셀을 활용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 프로그램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그 엑셀하고 지금 R하고의 연동 과정을 도식화한 것인데요. 엑셀에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능들을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 기능들을 나중에 이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이제 더 많은 기능들이 생길지라도 그 하나의 방식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했어서 이 부분을 간략히 도식화한 것인데요. 그 엑셀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코딩을 만들어서 서로 다른 이제 함수를 사용할지라도 하나의 방식으로 코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R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결과를 보내서 엑셀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활용을 할까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엑셀 자체에서 메뉴를 추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직접 어느 부분에 들어갈지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이렇게 얻어내는데요. 그 기존 통계 프로그램하고 좀 다른 점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 언어적인 해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결과를 그 프로그램에서 얻어내는 거는 사실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방법을 얻는 거는 노력을 들이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결과가 어떤 걸 의미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계적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자 그림이나 이제 히스토그램 같은 게 있는데,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서 그리려고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아래 기능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이제 저희가 만약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건데요. 기초 통계량이라고 하면 평균이나 분산 아니면 이제 그 어퍼 퀀타일 혹은 로어 퀀타일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엑셀에서도 함수를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일일이 찾아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아니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림 부분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냐라는 점에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표본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 일정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떤 그림 그릴지만 결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경우도 회귀 분석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그림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값들을 개별적으로 찍고 그 다음에 어떠한 회귀 추세를 보이는가. 그래서 단순하게 x가 y가만 가지고도 이렇게 그림과 함께 그 요약된 자료들을 얻을 수 있게 그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기능은 단순히 두 개지만 그 실제로 구현된 기능은 그 기초 통계 분석에 대한 그 검정 부분에서는 거의 완성이 되었고 회귀 분석과 분산 분석 정도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저희가 물론 공모전도 참가를 했지만 그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낙 다루는 범위가 방대해서 다른 이제 약간 이제 범위가 너무 넓어서 공모전에 입상은 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든 프로그램이 제가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을 계신 배석주 교수님께서 그 확률통계 모형 연구실에서 이 과제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여기 사용한 엑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R 같은 경우에는 무료 라이센스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엑셀만 있다면 그 쉽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만간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